오늘도 꿋꿋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좀 시들시들해졌죠. 특히나 메이저 알트들 중에서는 많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던 XRP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나마 선전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남은 2019년 안에 큰 힘을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희망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4분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활짝 웃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를 해본 소식, 바로 폼플리아노의 트윗입니다. 어제 빵형과의 팟캐스트 잘 진행이 되었고, 시간은 90분 동안에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빵형이 모두 답을 했으며, 리플사의 비전에 대해서 나눴고, 리플을 까는 이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다라고 나와있죠. 녹화된 팟캐스트는 유료 회원들에게는 다가오는 화요일, 미국 기준으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한국 날짜로 한 목요일 정도, 수요일 밤 정도에 이것을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빵형이 팟캐스트 마지막에 폼플리아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나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후에 이제 리플사와 XRP에 대한 의견이 좀 바뀌었냐라고 물어봤는데, 폼플리아노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제 녹화한 팟캐스트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은 기억나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또 팟캐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테니까 말이죠. 자, 아무튼 이 폼플리아노가 좀 의견을 바꿨으면 좋겠고, XRP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 UBRI 유니버시티 블록체인 리서치 이니셔티브가 올해는 미국 리플 본사에서 열렸었죠. 내년에는 런던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오는 2019년 11월 11일에서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요. 리플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수일 후일 텐데요. XRP 가격이 어떻게 될는지 기대 반 걱정 반이 조금 됩니다. 만약에 수일 때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근데 세력 입장들에서는 개미를 털려면은 수일 때 일부러 가격을 올리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11월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싱가포르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리플사에서 정부 관련된 법률 담당을 맡고 있는 미셸 본드가 이번에는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의 크리스틴 스미스를 초청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규제 및 법률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정책은 그에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정책 관리자들에게,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스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토론 역시 엊그제 열렸었던 리플사의 UBRI 모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된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많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하루빨리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XRP 커뮤니티에서 많은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던 사람이죠. 조니 로렌스가 이번에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각 암호화폐 시총 그리고 자산들의 규모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비교를 하는 짧은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잠깐 해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작죠. 아직까지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인데요. 최근에 바이낸스 덱스에서 XRP가 지원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사람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갈가트론이라는 사람은 바이낸스 덱스에서 XRP가 지원되는 것은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큰 스케일의 탈중앙화 환경으로 투자자들은 해킹의 위험 없이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며, XRP가 연동된 토큰들은 XRP가 이 거래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이 토큰들은 아토믹 수압에 사용되게 될 것인데 네이티브 토큰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아마 신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하자면 바이낸스의 CG는 XRP를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의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는 리플사와 XRP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저희가 깜빡 잊을 수가 있겠는데, 리플사와 코인의 파트너 카발랩스에서는 XRP가 연동된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있다라고 하죠. 부디 좋은 소식 또 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XRP 관련된 생태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빌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빌닷컴이라는 회사고요. 여기에서 이제 부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어제랑 꽤 비슷합니다. 왜 XRP가 좋은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le actually, you can go pay for your latte with Bitcoin. Now, you would be crazy to do that because of the transaction costs and the fact that there's so much volatility. So even in the 30 minutes or even the few minutes to process that transaction, the price can fluctuate wildly. So for the most part, Bitcoin has never actually emerged as a reliable commerce means. It's actually really turned into more of an investment vehicle, mostly for speculation. We've been talking to Ripple. They're a startup in San Francisco. They introduced a coin called XRP, but the transaction costs are very low, and the actual transaction times are sub 1 minute. Banking systems. XRP is a way that looks at using a crypto coin as a settlement vehicle. So you would take your dollar amount, you end up buying XRP in the platform. That XRP persist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it is converted instantaneously to the currency you want in the destination format. And for the most part, it has been one of these things that every bank has kind of a proof of concept on it. If you look at the majority of international payments, they're over traditional. 자, 그래서 어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업계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XRP가 왜 좋은가, 오늘은 어떤 설명을 하게 되었었냐면요. 이 비트코인으로 라테를 사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 거래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많이 붙는다. 이 트랜잭션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만약에 결제가 30분 만에 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불안전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비트코인은 상업적인 사용에 안정적인 대상으로 비춰진 적이 없고 이보다는 투기와 비슷한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후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 기업인 리플사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XRP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다. XRP는 거래 비용도 굉장히 싸고 처리 속도도 1분 이내다. XRP는 결제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으며 예를 들어 1달러를 결제할 때 이 1달러어치 XRP는 빠르게 이동 및 환전하여 지불하는 대상 쪽에 도착하게 된다. 최근 암호화폐로 결제를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은행들이 이미 개념 증명 등을 진행을 한 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래된 영상이 아닙니다. 2019년 9월 바로 저번 달 영상이죠. 이 좋은 영상을 공유해주신 이 스티븐 DM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일단 암호화폐가 그리고 블록체인이 새로운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로 암호화폐가 적극적으로 쓰여지는 배경이 마련되었을 때 비트코인과 XRP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할까? 어떤 것이 순수한 기능면으로 봤을 때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인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흥분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흥분들이 다 가라앉고 나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코인을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저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개발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 이상으로 뭔가를 해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를 모았었던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개발이 굉장히 더딘 상태이고 여러가지 오류가 그리고 보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 면에서 비트코인은 성공하게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자 한다면은 많은 사업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또한 비슷한 맥락인데요. 최근에 리플사를 비방하고 XRP 하드포크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 움직임의 우두머리, 그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 것이 크립토 비트로드입니다. 이 비트로드가 바로 어제죠,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정말 인정하긴 싫지만은 XRP는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이 지난 9년 동안 성취한 것 이상의 발전을 보여줬다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트윗을 남깁니다. 한마디로 지금 리플사가 사업을 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샘 아이엠이 답글을 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XRP를 하드포크해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코인 XRP1인가 머신인가 하는 것도 절대로 XRP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사용 예를 만들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엄청난 일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코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부분에 불과하다. 자,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코인들이 나왔었습니까? 뭐 2세대 코인이다, 3세대 코인이다, 속도가 어쨌다, 저쨌다, 이거 킬러다, 저거 킬러다,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은데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코인이 나와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은 말 그대로 쓸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계속해서 XRP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오히려 욕을 하고 질타를 하곤 하는데요. 나중에 모든 이런 노력들이 이제 성과를 내가지고 XRP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제서야 그들의 의견도 바뀌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때도 관심이 없겠죠. 그냥 가격 올라가는 것만 집중해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리플사는 잘하고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로드가 인정을 해버렸죠. 트윗에서는 XRP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XRP를 발전시킨 것은 리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오랜만에 피터 브렌트가 XRP에 관련된 차트를 올렸습니다. 차트를 올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XRP 사토시 차트가 여러가지로 봤을 때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XRP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 몇 센트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나 보죠. 그런데 뭐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XRP도 이 비율 유지하면서 같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언제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와가지고 XRP에 대한 분석을 또 공유를 해줬는데요.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XRP가 미국 달러 차트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업사이드의 경우 26센트가 상한이 될 것처럼 보인다. 다운사이드 지지는 24센트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로 참고만 살짝 해주면 괜찮을 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트윗에서 정보를 찾고 있다가 누가 오래된 기사를 올렸습니다.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과 리플사는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진행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들도 항상 많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는 여러가지 소식들 한번 싹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이 도와주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채널에서 구독자 수는 늘고 있지만은 시청률은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는 마치 리플사와 XRP 가격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덕분에 저도 압박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광고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